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어응급실의 지원쌤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저의 개인적인 영어 공부를 하게 된 계기,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영상에 본격적인 이야기들을 하기에 앞서서요, 하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이 영상에 담겨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저의 개인의 의견, 개인의 경험, 그리고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게 절대로 한 공부 방법의 정석이라던가 방법이라던가 이런 건 아니라는 점. 저는 이렇게 했었다라는 그냥 썰처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영어 학원을 다닌 케이스는 아니었고요. 초등학교 5학년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다니는 게 피아노 태권도밖에 없었어요. 영어를 제대로 학원을 통해서 접해본 거는 초등학교 6학년 거의 끝나갈 때쯤? 중학교 올라갈 때쯤이에요. 사실 요즘의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도 그렇게 빠른 편이라고 할 수 당연히 없겠고 오히려 늦은 편에 들어가죠. 저의 초등학교 때 영어 실력이라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가 아직도 되게 기억이 생생한데 학교 선생님께서 칠판에다가 APPLE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애플. 아, 애플의 P가 두 개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고 되게 기뻐했던 기억이 나요. 아, 내가 드디어 이런 거를 이제 쓸 줄 알게 됐어. 그런 거를 초등학교 5학년 영어 시간에 배우고 되게 기뻐했던 기억이 나요. 영어라는 벽에 처음 부딪히게 된 게 중학교로 올라가면서부터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다녔던 수학학원이 영어도 같이 가르쳐주는 약간 종합학원 같은 개념이었어가지고 이제 중학교에 가면 선택사항이 아닌 거죠. 무조건 영어도 학원에 다녀야 되게 된 거예요. 중학교 영어 단편성고사 막 그런 거 봤는데 학원에서 진짜 뒤에서 두 번째 반이 나왔어요.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2달 정도 그 학원에 처음 다니면서 그때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첫 번째로 제 영어의 어떤 도약을 꼽는다면 이때예요. 이때 왜 그랬냐면요. 처음으로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단어들을 외워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외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단어장을 외우는 그런 거예요. 그때 외웠던 단어들이 trip, 여행하다, 이런 것들. 전 진짜 하나도 몰랐거든요. 저는 그때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즐기는 사람을 정말 이기는 거는 없겠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근데 영어를 너무 못해 속상했는데 조금씩 외우니까 그걸 알아간다는 게 너무 즐거워가지고 그렇게 즐겁게 단어를 막 외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갑자기 반을 10개 이상 이렇게 휙 넘어온 거예요. 어쩌다 보니 되게 영어를 잘하는 반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때부터 저의 두 번째 도약이자 비극이 시작이 됐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얘네는 특목고 막 준비라는 거예요. 토플 책을 보고 있어요. 토플은 미국의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유학생들 대상으로 치러지는 시험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 읽고 있어요, 애들이. 숙제를 해가야 되는데 이게 진짜 숙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못하는 거 있잖아요. 한 문장도 손이 안 떼지는 그런 느낌? 그래도 숙제를 해보겠다고 부모님 붙들고 막 진짜 새벽 3, 4시까지 숙제하고 그 다음날 꾸역꾸역 가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훨씬 어려워진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습득을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세 번째 도약은 제가 외고를 준비하면서였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대일외고에 다녔었는데요. 내가 영어 공부를 그래도 그동안 조금씩 뭔가 도약을 하면서 하긴 했는데 외고에 갈 수준인가? 아니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대치동이라는 곳에 가보게 되고 되게 놀라운 친구들이 많았어요. 나는 정삭배속으로 듣기 모의고사를 풀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기본 시험이 막 대치동은 1.5배속인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나 또 막 몇백 등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또 그렇게 충격받아가지고 정말 또 정신없이 했었죠. 세 번째 저의 어떤 도약의 비밀은 쉐도잉이었어요. 제가 다녔던 그 외고 대비반 학원이 굉장히 아이들을 험하게 다루는 곳이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학원을 주 6일을 갔는데 단어를 외우는 게 하루에 200개였어요. 커트라인을 막 2개? 3개?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커트라인보다 더 많이 틀리면 하나 더 틀릴 때마다 한 대씩 맞는 거지. 쉐도잉 같은 경우는 찍찍이라고 카세트 테이프 있어요. 그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돌려가면서 따라하고 또 따라하고 따라하고 또 따라하고 진짜 테이프가 정말 늘어질 때까지 그렇게 연습을 하면 다음날 시험을 통과하고 그랬다 보니까 제일 많이 들었을 때가 한 지문만 갖고 2시간 반? 오죽하면은 그 중3 때 듣기 평가 공부하는 애가 목이 쉬었어요. 후두염 같은 게 생겼을 정도로 이렇게 중3을 조금 보내고 나니까
외고에 들어갈 성적이 됐고 어느 순간부터는 섀도잉 테이프를 굳이 연습을 안 해도 아무거나 틀어놓으면 그냥 들리는 대로 바로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번째 도약은 외고 안에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외고에 딱 입학하면 제 기억에 일주일에 영어가 8시간이에요. 회화 시간에는 영어로 토론하고요. 영어로 에세이 쓰고요. 학교 시험은 탭스로 보고요. 친구들 아예 국적이 캐나다인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고군분투를 하다 보면 실력이 또 쌓이겠죠. 그래서 거기서 뜻하지 않게 영어로 토론을 하고 영어로 장문을 쓰고 하면서 또 영어 실력이 한 번 또 점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가 저는 제일 유의미했는데 제가 재수를 하면서 이뤄졌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영어를 잘한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편차가 있는 잘함이었어요. 되게 잘할 때는 100점인데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점수가 막 진짜 20점씩 차이가 나고 그랬거든요. 재수하면서 시간이 조금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영어라는 학문? 과목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함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의 텍스트로 보고 얘를 어떻게 읽어내면 어떤 답이 나오는지 사고방식을 공부를 하는 거죠. 영어의 글쓰기 방식, 사고방식. 문제를 역으로 내는 연습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변형한다면 어떻게 되나? 혹은 그냥 랜덤한 텍스트를 보고 뽑아내는 거. 제가 재수할 때 학원에서 막 그런 거 했었거든요. 그냥 뭐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원문이요. 해석을 하면서 내용을 정리를 해요. 근데 그걸 구조를 갖춰가면서 정리하는 연습. 그리고 이 문단이 만약에 수능에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걸 연습을 하면서 동시에 저는 재수할 때부터 이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저랑 비슷한 레벨인 친구들 말고 정말 ABCD부터 해야 되는 친구들을 그때도 저는 과외를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성적이 사실 굉장히 많이 또 올랐어요. 가르치다 보니 말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20살 끝나갈 때쯤에 내가 이제 영어를 가르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간단하게 그냥 제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했었고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뭐 이렇게 가르치게 됐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어쨌건 이렇게 저의 영어 학습에 대한 얘기들을 쭉 했고요. 생각보다 별게 없어요. 뭐 얼마나 별게 있겠어요. 그쵸? 결국은 약간 답은 정해져 있어. 뭐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 열심히 했고 반복했고 뭐 그거겠죠.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한번 구독자분들 앞에서 좀 저의 얘기를 해보면은 나름의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얘기를 하게 됐고요. 오늘의 영상 중에 조금이라도 좋은 점이 있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해오면서 네가 그렇게 만들어낸 티칭법이란 무엇인데? 가 궁금하시면 구독. 결국은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다는 것까지 잊지 말아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